정채봉 선생이 독자층을 넓힌 데에는 동화 외에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에세이도 큰 자리를 차지한다. 간장종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내 마음의 고삐 등 동화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하는 글들이 독자들을 끌어들였다. 정 선생님께서는 좋은 동화도 썼지만 뛰어난 수필도 여러 권 발표했고, 그 성인 독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데는 동화와 함께 그 수필이 큰 역할도 했거든요. 그 수필 중에 그 20살 어머니라는 그 수필이 있습니다. 한 대목 제가 읽어보지요. 17에 시집 와서 18에 나를 낳고 꽃다운 20살에 이 세상 살이를 마치신 우리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어머니의 내음은 때때로 떠오르곤 한다. 바닷바람에 묻어오는 해송 타는 내음. 고향의 그 내음이 어머니의 모습을 아련히 보이게 한 날을 기억한다. 유년 시절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던 날이었다. 미처 얼굴도 익히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바닷가 쓸쓸한 마을에 남겨진 어린 오누이와 할머니, 그의 문학과 정서를 길러준 고향과 흙과 바람, 인간의 사랑과 고통에 대한 이해와 긍정의 시선을 가슴 찡하게 써내려간 그의 글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진솔함이 짙게 배어 있어 두고두고 잔잔한 감동을 일게 한다. 바쁘고 번거로운 현대의 일상에서 자신을 잠시나마 돌아볼 여유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자신의 뒷모습까지 살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채봉은 이런 바쁜 일상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그림자를 한번 쳐다볼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정채봉 자신은 언제나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따라붙었던 유년 시절의 아픔 때문이었다. 늘 그 볼 때마다 뭔가 애롭고 정말 고독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 또 외향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젊었을 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어떤 그런 슬픔들,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성향도 그러했었겠지만, 그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향수, 그 그림에 대한 상당히 목말라 했습니다. 그 만날 때마다 굉장히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덜어는 울기도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죠. 98년 말 동화작가이자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그리고 대학 교수로 정열적인 활동을 하던 정채봉에게 일생일대의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다. 간암 발병,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길에 섰던 정채봉. 기나긴 투병 생활은 정채봉의 삶과 문학세계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암이 이제 정말 다 나았다. 그리고 또 정말 나았다라는 어떤 자기 체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암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전도 안 하시던 분이 운전면허도 따시고, 당연히 차도 사시고, 그리고 막 새로운 삶을 그 병원에서 암투병하면서 느꼈던 많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실제로 해보고 싶으셨던.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교에서의 문학 강의도 여전히 계속됐다. 투병 중에도 정채봉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것처럼 한시도 동화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후학양성을 위한 동화 문학 강의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야. 약간 쉰 듯한 목소리에도 호소력 짙은 강의는 여전했다. 오로지 뭐냐 그러면은 이 눈 감은 아이가 이 세상 풍경을 언어로서 알게 하는 방법을
문장화시켜야 선생의 이런 열정은 투병의지를 보여주는 시에서도 묻어난다. 오삼을 아직은 절망하기 싫다. 아직은 소유하고 싶다. 면회사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살고 싶기 때문이다. 에세이집 눈을 감고 보는 길은 그가 겪은 고통과 삶에 대한 의지와 자기 성찰을 담은 책이다. 살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퇴원 후 2000년 5월 환경 문제를 동화에 끌어들여 쓴 소설 푸른 수평선은 왜 멀어지는가로 수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고통을 감내하고 난 작가의 눈은 그만큼 더욱 깊어졌다는 평을 문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의 삶의 그 일과 관련돼서의 두 가지 역할은 동국대 에서 강의하시는 것과 함께 문학 아카데미라고 동화 아카데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샘터에서 이제 기존의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죠. 동화와 샘터. 두 가지의 어떤 쌍두마차를 끌고 가신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두 마차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신 거죠. 투병 생활 이후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술도 끊고 마음을 다스려 조심조심 내딛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상에 푸른 풀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 그러나 무리한 스케줄 탓인지 선생의 병은 다시 재발하고 말았다. 제대로 된 성인 동화를 써보고 싶다는 게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마감하시는 모습도 얼마나 의연하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게 아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는 굉장히 맑아져서 돌아가시는 모습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보이셨어요. 그러고도 아픈 와중에도 우리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하셔서 활짝 웃는 그대로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습은 웃는 모습 그대로 웃다가는 그 형태대로 기절을 그냥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깨어나시면은 이미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구분을 못 하는데 목소리를 듣고 막 또 반가워서 또 이렇게 웃으시고 하던 그 모습. 그래서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는 스승님으로 다른 문학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저한테는 기억이 됩니다. 선생은 유작 하늘새 이야기에서 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동화로 나의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동화로 나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벅 기쁩니다. 이 작품집을 직접 보지 못하고 멀리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 퍽 큽니다. 나의 어린 독자들에게 이 서운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은 이제 독자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했다.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과의 이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선생의 소망처럼 선생이 어린 왕자가 되어 작은 별로 떠나는 날 하늘에서는 눈이 수박스럽게 내렸다. 그가 동화에 천착한 진짜 이유는 어쩌면 누리지 못한 아름다운 유년을 보상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내 어린 시절은 아름다웠노라고. 우리나라에 아동문학 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은 이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스스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쉬지 않고 어떤 갱신하려는 노력을 보인 작가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동화라고 하면 자칫 서구적인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유혹도 많았는데도 한국적인 한국 현대에 가장 적합한 동화를 또 창작한 그런 분입니다. 순천시 대대동에 들어서 있는 정채봉 문학관. 2010년 순천시는 선생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관을 건립했다.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선생의 문구가 우리 자신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고 있다.
전시관 내부에 들어가면 육필 원고와 저서, 생활용품 등이 전시돼 있다. 선생은 한 달에 수천 통이 넘는 독자들의 편지를 일일이 읽는 일에서 보듯이 보통 사람들의 글 속에서 감동을 발견하고자 했다. 짧게 쓴 꾸밈 없는 삶의 이야기가 오히려 작가들의 긴 글보다 울림이 크더라는 것을 일깨워준 정체봉이기도 했다. 사람과 사물을 응시하는 시선이 한결 따스하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 또한 겸손했던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는 그의 문학관을 이렇게 정리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학인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 재조명을 하고 학자들은, 그리고 또 그 후배와 제자들은 결국 그 정체봉을 넘어서는 작품을 씀으로써 그 스승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소문으로만, 또 어떤 그런 아련한 기억으로만 정체봉을 기억하고 있을 뿐, 그분이 그 동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어떤 우리 문학의 기여라고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한국 동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다라고 봅니다. 정체봉의 동화에는 오늘날 어른들의 세계에서 상실되어가는 순수함이 있고 때묻지 않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노래가 있다. 동화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지만 착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국한시키지 않았다. 일그러진 어른들의 마음을 맑고 그리고 밝게 순화시켜주는 매력을 갖고 있다. 작가의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 그것이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듯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고 동화는 세상의 모태이며 정체봉의 동화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순수한 동심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다.